미국과 일본이 경합했습니다. 히토류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국이 동맹의 눈을 피해 중국과 비밀 채널을 가동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하나로 전 세계는 거대한 파란에 휩싸였고 그 누구도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숨겨진 전략이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믿기 힘든 진실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무기 등 현대 산업의 피와 살이 되는 히토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급망 전쟁 말입니다. 중국은 이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전 세계 히토류 가공 능력의 90%를 장악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독점에 맞서 미국은 멕시코,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미나미 토리시마 해저에서 히토류 함유, 진흙을 채취하는 등 자국만의 생존 전략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죠.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각자의 패를 숨긴 채 다음 수를 노리는 형국입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무역블록에 참여하며 동맹과의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첨단 산업의 생존을 위해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무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한국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상상치도 못할 은밀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첫째, 전 세계를 뒤흔든 히토류 대전의 진짜 판세는 어떠한가? 미국과 일본은 왜 한국의 움직임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둘째, 한국이 직면했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딜레마는 무엇이었으며 과연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대국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한국이 끝내 선택한 비밀 채널이 과연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을 불러올 것인지 그 소름 돋는 전략의 전말을 낱낱이 해보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택의 기록입니다. 이 충격적인 여정에 함께 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자, 그 첫 번째 단서를 따라가 봅시다. 미국과 일본이 일제히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21세기의 새로운 금맥으로 불리는 히토류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자원쟁탈전을 넘어 국가의 미래산업 주도권과 안보를 좌우하는 거대한 파고로 형성하며 각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이름처럼 희귀한 금속으로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터빈부터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현대기술 문명의 각 부분을 잇는 필수적인 핏줄과 같습니다. 이 작은 원소들이 없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첨단 미래는 한순간에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히토류는 그저 흙 속의 보석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첨단 산업의 발달과 함께 그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계가 간과했던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히토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때 미국과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히토류가 채굴되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환경 규제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서방 광산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히토류 원료 채굴을 넘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가공 및 정제 분야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며 전 세계 산업의 목줄을 쥐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해양에서 유일하게 항로를 통제하는 등대처럼 중국은 히토류 공급망의 핵심 조절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절대적 시장 지배력은 2010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며 전 세계에 그 파괴력을 각인시켰습니다. 당시 일본의 주요 산업들은 마비 직전까지 몰렸고 전 세계는 히토류 공급망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해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지각 변동이 거대한 쓰나미로 표면화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각국은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UAE와 핵심 광물 및 히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며 중동 지역의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이라는 더 큰 그림 아래 이루어진 동맹 강화의 일환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 해저에서 히토류가 풍부한 퇴적물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며 새로운 자원 보고를 찾아내는데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멕시코, 유럽연합 EU와 함께 채굴, 정제, 재활용 등 핵심 광물 산업 전반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동 전략을 추진하며 거대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상황은 여전히 절박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서 이 산업들의 혈액과 같은 희소금속 및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은 17개 주요 희소금속 품목 중 상당수를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산화 코발트의 경우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며 영구 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네오디뮴은 약 85%,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텅스텐도 7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산업 전반이 중국의 공급망에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이 언제든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경우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 등과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선박이 항해 중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한국은 첨단 산업 강국이라는 영광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미국 주도의 경제권에 합류해 동맹과의 신뢰를 다지면서도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아슬한 과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대화 창구라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미국 주도 무역 블록 가입과 중국 희소금속 협력 추진이라는 한국의 이중 전략은 국제사회를 거대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한 각국의 시선은 마치 서로 다른 망원경으로 같은 별을 관측하듯 놀라움과 흥미를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스캔들이 아니라 21세기 자원전쟁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에 이러한 행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국제정치의 복잡한 방정식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음을 알렸습니다. 먼저 한국의 선택을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평가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 미국 무역 블록 가입 이후 중국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가 희소금속 공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당국과 협의 채널 및 공동위원회 구성을 계획 중이라고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 확보와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목표로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이 지정한 수십 종의 핵심 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광산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국 경제의 생존을 최우선에 두고 정교하게 조율된 한국 실리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각이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 또한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대화 통로 구축으로 해석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한국의 첨단 산업 발전이 중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가 단순한 무역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깊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중국과의 핵심 광물 경쟁에서 멕시코 이후 일본을 연합에 끌어들여 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핵심 광물 연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중국 협력 모색은 동맹 관계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결정이 마치 거대한 건축물이 이제 막 기초를 다지는 와중에 핵심 기둥 하나를 흔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날선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한 칼럼니스트는 한국이 외줄타기 외교에 위험한 고개를 펼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안보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AP통신은 자국이 미나미 토리시마 해저에서 히토류가 풍부한 진흙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며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립의 씨앗을 뿌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자구책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한국의 행보에 대한 은근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AP통신은 중국이 여전히 히토류 가공 시장에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많은 국가들이 대체 공급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협력은 역행으로 비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각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고정관념을 뒤흔든 보도 또한 등장했습니다. 인도의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UAE와 미국 핵심 광물 히토류 공급망 확보 위에 협력 협정 체결이라는 기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고 기술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조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한국의 중국 협력 모색이 단순히 동맹 이탈이 아니라 히토류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전체적인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려는 다자간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히토류 채굴부터 가공, 정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통제권을 쥐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중국을 배제하려는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의 협의 채널 가동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선구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치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론을 넘어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는 의료진처럼 한국은 히토류 공급망이라는 병든 시스템에 새로운 처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한국이 처한 복잡한 외교적 고뇌를 단순한 친중 또는 친미 프레임으로 가둘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국제사회에 깊은 통찰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엇갈리는 국제 언론의 반응 속에서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외교적 결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랑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었기에 이토록 복잡하고도 대담한 협의 채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미국과 일본의 언론이 한국의 비밀 협력 시도를 맹렬히 비판하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문가 포럼은 또 다른 차원의 격렬한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네티즌들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네티즌은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렸다. 우리의 등에 칼을 꽂는 해입니다. 결국 중국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 댓글은 수천 개의 공감을 받으며 한국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도 거셌습니다. 익명의 중국인 네티즌은 웨이보를 통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미국은 늘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긴다. 한국이 히토리를 달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주었나? 결국 현실을 직시한 것뿐이다. 미국은 친구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하인을 원할 뿐이다. 이 글 역시 엄청난 수의 좋아요와 공유가 이어지며 강대국 사이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편 일본의 유명 포럼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은 자멸의 길이다. 일본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심해,
히토리를 찾아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단기적이고 위험한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일본의 기술 우위를 강조하며 한국의 전략을 폄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고 마치 거대한 전장이 펼쳐진 듯했습니다. 친미냐 친중이냐라는 이 분법적 사고를 넘어 한국의 선택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한 중국계 미국인 경제 전문가는 처음에는 한국의 행보를 외교적 자살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단기적인 이득을 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히토리 관련 산업 구조와 공급망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뒤 자신의 견해를 180도 바꾸게 됩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첨단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전 세계 히토리 공급의 60% 이상을 소비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였고 단순한 수치를 넘어 한국의 산업 생태계 전체가 붕토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마치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환자에게 마지막 남은 혈액을 수혈하는 의사의 심정으로 이 비밀 채널을 가동했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안 한국은 당장 내일의 생산 라인을 걱정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선택은 강대국의 이념 싸움에 갇힐 여유가 없는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는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 생존의 문제였고 만약 한국이 이 채널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수십 년간 쌓아온 첨단 기술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아찔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의 비밀 채널 가동이 단순한 외교적 줄타기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반전된 주장은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의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다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첨예하게 엇갈리는 해외 여론과 전문가들의 반전 분석 속에서 과연 한국의 비밀 채널 가동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는 한국이 벼랑 끝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만을 겨냥한 국가 존립의 시험대 그 내막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날선 비판 그리고 중국의 교활한 미소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이른바 비밀협력은 단순히 외교적 줄타기를 넘어선 국가 생존을 건 필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운명을 가를 절체절명의 위기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희소금속 의존성이라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한국이 왜 이토록 불확실한 길을 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가 마주했던 데이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핵심 산업, 즉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특정 희소금속 품목의 중국 의존도는 무려 95%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 마치 목에 칼이 들어온 것과 같은 절대적인 수치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희소금속 공급망을 단 3개월만 중단한다면 한국의 주요 산업 생산량은 최소 40% 이상 급감하고 국가 경제는 5년 이내에 2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마비와 직결되는 경제적 파국 시나리오였습니다. 대안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자체적인 희소금속 광산을 개발하고 정제시설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전략은 이미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은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7년 이상의 시간과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불타는 집에서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7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공급이 끊길 수 있는 위기 앞에서 한국에게는 이 길고 긴 시간을 버틸 단기적인 생명줄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비밀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닌 절체절명의 생존 전략으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미 합중국이 이끄는 무역연합에 합류하면서도
중국과의 소통 통로로 열어두려는 시도는 거대한 세력들이 벌이는 이념적 공방전환 가운데서 특정 진영에 나팔수화되려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천만한 수술을 감행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환자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고도로 정밀한 도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소한의 희소금속 공급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벌어 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했더라면 한국은 친중 국가로 낙인 찍혀 기술 동맹에서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 역시 한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빌미로 희소금속 공급을 인질삼아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위험도 상존했습니다. 한쪽은 등을 돌리고 다른 한쪽은 칼날을 겨누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걷는 위기였습니다. 모든 강대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진영에 완전히 복종하기를 원했지만 한국은 그저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위험천만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말하는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뒤엎은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반전이 숫자로 명확하게 공개됩니다.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히토류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장고를 거듭하며 느릿하게 다음 수를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판을 뒤집는 한 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했던 상황의 절망적인 깊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처지가 얼마나 더 위태로웠는지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미나미 도리시마 해저 광물 개발에 성공하며 희망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이 프로젝트는 실제 상업적 생산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군다나 예상되는 연간 생산량은 일본 전체 수요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댐의 균열을 막기 위해 작은 돌멩이 몇 개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에 건설 중인 히토류 정제 시설은 총 3억 달러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동까지는 최소 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체 히토류 정제량의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비슷한 구상들을 내놓았지만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에 발목이 잡혀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공급망 다각화 계획들은 대부분이 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목표였을 뿐 당장 오늘 멈춰 설 수 있는 산업 현장의 위기를 해결해 줄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히토류 소비량은 주요 선진국 평균의 2.5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히토류의 운명이 달린 산업들이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했음을 시사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히토류 공급이 끊기면 국가 경제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외줄타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이 비축하고 있던 주요 히토류의 재고는 평균 20일치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공급을 단 3주만 중단했더라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산업 생산이 멈춰서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재앙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대국들이 장기적인 대책만을 논하며 시간과의 싸움에서 허덕일 때 한국은 베이징과의 직접적인 소통 라인을 가동해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은 핵심 히토류의 중국 외 공급원 확보 비율을 기존 12%에서
무려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 숨통을 트워주는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풍력 터빈의 핵심 부품인 네오디듐 자석의 원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1년 만에 60%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히토류 영구 자석 생산의 88%를 장악하고 있던 중국의 아성에 균열을 낸 실로 경이로운 업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일본 정보당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미국 외교관은 내부 보고서를 접한 뒤 한국이 보여준 기민함과 전략적 통찰력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 역시 우리가 10년 뒤를 내다보며 심해를 파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며 한국의 성과에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대국들 사이에서 벌인 이 정교한 외교전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직조된 최고 수준의 생존술이었음을 통찰한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히토리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며 자신들의 팀에 끌어들이려 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히토리 공급망을 생존의 밧줄로 인식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겉으로는 무모한 도박처럼 비쳤던 이 전략이 실제로는 한국 첨단 산업의 가장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해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반전은 강대국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이제는 자신들도 배워야 할 전략적 지혜를 가진 국가로 한국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놀라운 변화는 국제사회에 어떤 새로운 지각 변동을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이 희소금속, 공급망의 칼날 위에서 어떤 필사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강대국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대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이 간과했던 핵심적인 통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원적 공급망 전략이 단순한 위기 모면책을 넘어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킴 박사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행보는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생존을 위해 기존 치료법을 넘어 새로운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라는 큰 줄기를 유지하면서도 필수적인 생명선인 희소금속 공급에서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놓지 않는 이중 플레이는 언뜻 위험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입니다. 이는 맹목적인 진영 논리라는 불협화음에 갇혀있던 다른 국가들에게 조화로운 선율을 찾아주는 지휘봉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은 첨단 산업의 심장이 멎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에 서로 다른 약을 쥐고 동시에 복용하는 과감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관계 전문가인 조치프 나이 교수 역시 한국의 전략을 다극화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외교술이라 평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편에 서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며 실용주의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 글로벌 공급망의 유연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석학들은 한국의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줄타기가 아닌 전략적 지평 확장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러한 독자적인 행보는 국제사회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희소금속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국제 정치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는 국가가 늘어난다면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점차 그 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여러 개의 작은 물고가 터지면서 압력이 분산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저에서 희소금속을 채취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미국은 멕시코, EU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단기간에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이러한 장기적인 노력과 병행하면서도 당장의 공급 중단이라는 급성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다른 도로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고속도로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 필요한 우회 도로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길에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적 공급망 전략은 여전히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고도의 외교적 역량과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언제든 한쪽의 오해나 오판으로 인해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성도 존재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수많은 악기들을 조율하듯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외교적,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당해봤으니까요 라는 말처럼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이 한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원적 공급망 전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고 한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까지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글로벌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상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과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적 리더 국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놀라운 여정의 끝에서 어떤 위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더욱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전 세계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마치 황폐한 대지 위에 설계도 한 장으로 견고한 도시를 일으켜 세우는 건축가의 담대한 도전처럼 말이죠. 단순히 생존을 넘어 미래를 향한 담대한 항해를 시작한 대한민국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잊을 수 없는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지탱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희소금속 공급망이 얼마나 얕고 위태로운 얼음판 위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에 혈액과도 같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첨단 기술 산업의 동맥이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실로 숨통이 조여오는 비상사태였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원을 무기삼아 압박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만의 자원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할 지상, 과제였는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강대국들의 이 합집산 속에서도 자국 우선의 전략적 해안과 배짱입니다. 특정 진영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대신 복잡, 다단한 국제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생존 전략과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는 흑백 논리에 갇히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번영만을 바라본 진정한 전략가의 면모였습니다. 셋째, 외부에서는 단순한 외교적 재주 넘기 혹은 무책임한 모험으로 치부했던 중국과의 공조가 실제로는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특정 거점에 집중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치밀한 생존 설계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먹이사슬의 최상단 포식자들의 눈을 피해 스스로 생태계의 균형을 찾아 나서는 영리한 전략처럼 말입니다. 단기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인 국가 안보를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해안은 실로 놀랍습니다.
넷째, 이러한 대한민국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움직임이 경직된 국제 정세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미래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중심의 일방적인 압박과 강요가 아닌 상호 존중과 실리 추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한국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인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단순히 강대국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이는 팔로워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희소금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한국은 탁월한 전략적 판단력과 실행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번영하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숭고한 노력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지략으로 무장한 민족 정신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한국을 믿고 응원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공개될 대한민국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가 경악한 또 다른 대한민국의 역대급 반전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계의 복잡한 기류 속에서 대한민국이 펼쳐낼 다음 행보. 그 소름 돋는 전략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